안녕하세요. 여행지TV 김재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테세우스가 미궁에 도착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입니다. 미궁은 크레타의 미노스가 괴물 아들인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두기 위해 다이달로스를 시켜 만든 궁전입니다. 미노스 왕은 이곳에 미노타우루스를 가두어 두고 이 괴물의 먹이를 위해 아테나에서 매년 남녀 아이 각각 7명을 제물로 받아왔는데, 아테네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아테네 왕자인 테세우스는 자신이 제물에 섞여 그 괴물을 죽이기 위해 크레타로 오게 되었죠. 아테나를 떠나기 전 테세우스는 미의 신 아프로디테에게 풍성한 제물을 바치며 무사 귀환의 기도를 올리고 떠나왔습니다. 이 기도 덕분인지 크레타에 도착하자마자 테세우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크레타 미노스의 공주인 아리아드네였습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작가 미상인 그림인데,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 장의 그림에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는 그림책 같은 그림이네요. 자, 먼저 이 그림 중앙에 배가 한 척 있고 제물로 보이는 사람들이 가득 배 안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테세우스가 제물에 섞여 함께 왔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전투 태세로 무장한 테세우스가 두 여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두 여인은 미노스의 왕의 두 딸인 아리아드네와 파이드라입니다.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를 보자마자 사랑에 빠지고 마는데,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어떤 목적으로 여기에 왔는지를 알기에 테세우스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아테네로 돌아갈 때 자기를 데려가 준다면 미궁의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절할 이유가 없는 테세우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아리아드네는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를 찾아가서 미궁의 길을 알아내어 테세우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미궁 속에 갇힌 괴물을 죽인다 하더라도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없으니 실타리를 지어주며 문설주에 실을 묶어 실타리를 풀며 들어갔다 나올 때 그 실을 따라 나오라고 알려줍니다. 결국 테세우스는 괴물을 죽이고 아리아드네가 시키는 대로 실타리를 풀고 들어갔다 그 실을 따라 무사히 살아나오게 됩니다. 아리아드네의 실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미궁을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아리아드네의 실이란 뜻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실마리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목적을 완수한 테세우스는 약속대로 아리아드네를 데리고 크레타를 떠나게 되는데, 혹시나 크레타 군사들이 따라올 걸 대비하여 미리 크레타 배에다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에 무사히 탈출에 성공합니다. 실제 미궁이나 불려지는 크노소스 궁전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화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 미궁은 영국의 어서 에반스라는 분이 발굴했는데요. 상상도를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된 중앙 광장을 중심으로 동쪽은 왕과 가족이 거주하는 곳이고, 서쪽은 신에게 제를 올리고 왕이 정치를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왕이 정치를 했던 우리 궁전의 대전에 해당하는 곳이죠. 이곳은 어서 에반소가 왕좌의 방이라 명명해 놓았습니다. 방 안에는 미노스 왕이 앉았던 의자가 보입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미노스이지만 권력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실망감이 조금 느껴집니다. 왜 이리 소박하게 만들었는지는 비밀에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마다 벽이나 천정에는 많은 그림이 있는데, 황소 숭배 사상을 알 수 있는 황소 그림이 보이는데, 황소 등에서 아이들이 공중제비를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크레타는 해양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림이 바로 돌고래 모습이네요. 그리고 수많은 궁중 그림을 볼 수 있는데, 크레타 문명은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집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볼까요? 자, 이 그림만 본다면 마치 이집트 벽화를 보는 느낌이네요. 이집트인들은 그림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 철저한 계급을 표현했는데,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위에 그리고 크게 그렸고, 죽어서도 부활하여 영원성을 가져야 하므로 살았을 때의 완전한 모습으로 그려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완전한 모습이란 몸통은 정면으로 보이고 다리는 측면, 그리고 얼굴 또한 측면이지만 눈동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체를 묘사하는 것이 완전한 모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면성, 완전성의 원리는 신이나 왕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상징하기 위하여 주위에는 시종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을 함께 그렸는데,
시종들은 보이는 대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면성, 완전성이 보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테세우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크레타가 점점 멀어지자 테세우스는 잠깐 쉬어갈 겸 낙소스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낙소스는 크레타와 아테네 사이에 있는 섬인데 낙소스 섬 주변을 키클라데스 제도라고 부르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섬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는 산과 섬으로 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천 개의 섬들 중 낙소스는 그 중에서 아름다운 섬에 속합니다. 많은 신화와 역사가 숨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낙소스를 찾는 여행자들이 가장 먼저 맞이하는 것은 아폴론 신전의 돌문입니다. 해질 무렵 돌문 사이로 물들어가는 석양을 본다면 평생 잊히지 않는 기억이 될 것입니다. 테세우스 일행이 잠깐 정박을 하는 동안 아리아드네는 잠에 빠지고 맙니다.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를 여기에 버리고 가려고 계획한 듯 잠이 든 아리아드네의 모습을 보고는 서둘러 이 섬을 떠나고 맙니다. 테세우스가 자신을 도와준 은인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테네가 나타나 둘은 결혼할 수 없는 운명이니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테세우스가 여자를 배신하는 장면에 많은 욕을 먹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영웅인 테세우스라 하더라도 신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잠을 깬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가 떠났다는 사실에 황당하고 슬픔을 넘어 한탄을 합니다. 이때 낙소스의 주신인 수레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타나 아리아드네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낙소스의 주신이 수레의 신 디오니소스란 의미는 이곳에 술 생산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사실 낙소스는 와인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섬마을 어디에서도 포도밭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티치아노의 그림인데 아리아드네와 디오니소스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왼쪽 푸른색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아리아드네이고 마차에서 막 내리고 있는 남자가 디오니소스입니다. 머리에 포도 능쿨을 쓰고 있는데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둘의 눈빛을 보세요. 강렬한 눈빛을 서로에게 보내고 있네요. 사랑의 상처는 또 다른 사랑이 최고의 치료약이죠.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증표로 7개의 보석이 박힌 왕관을 선물합니다. 아리아드네는 3명의 아들을 낳고 죽고 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이유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디오니소스는 아리아드네와의 영원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 왕관을 북쪽 하늘에 던져 걸어놨는데 뜨거웠던 디오니소스의 사랑을 말하기라도 하듯 여름밤 하늘을 7개의 보석으로 수놓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가 왕관자리입니다. 여인을 배신하고 떠난 테세우스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테세우스가 탄 배가 아테네에 가까워지자 애타게 아들만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 왕인 아버지 에게우스는 가까워지고 있는 배가 아들의 배인지를 살펴봅니다. 아게우스는 탄식을 하고 맙니다. 크레타로 떠나기 전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흰 돛을 달고 오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아들의 돛배는 검은 돛이 달린 채 들어오고 있었던 겁니다. 아리아드네를 버리고 황급히 도망쳐 나오느라 갈 때 달고 갔던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꾸지 못한 탓이었을 겁니다. 이를 본 아게우스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바다에 뛰어들고 죽어버렸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의 바다를 에게해라 부르는데 에게해의 어원은 죽은 아게우스 왕의 이름을 따서 에게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아게우스 왕의 죽음은 테세우스가 여인을 버린 죄값이었을까요? 오늘은 미군과 관련된 아리아드네와 테세우스 얘기였습니다. 다음 편은 미궁의 길을 아리아드네에게 알려준 대가로 일어나는 다이달로스의 얘기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